원자력이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만 23기로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연간 700톤. 지금은 발전소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데 오는 2016년이면 고리를 시작으로 월성, 영광, 울진까지 잇따라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핵 폐기물을 좀 더 촘촘히 저장하도록 시설을 보강하더라도 2024년에는 모든 용량이 꽉 찹니다. 폐기물을 재활용에 사용하는 재처리가 시급하지만 지난 1972년에 체결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발이 묶인 상황.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처리와 함께 시급한 것이 핵원료 농축 기술입니다. 역시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농축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에서 우라늄 원광을 구입한 뒤 다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보냅니다. 핵 보유국에서 원료로 농축한 뒤에 국내로 들여오는 건데 여기에만 매년 6천억 원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이 안정적인 미래 에너지원이 되려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농축을 하는 기술이 절실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재처리와 농축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기술이 모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지난 2007년 아랍에미레이트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오바마 정부는 협정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이 아랍에미레이트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한국을 예외로 둘 경우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8년 협정에서 재처리와 농축 등 원자력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았고 2008년 인도 역시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재처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재처리와 농축을 주장하고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정은 시한이 끝나는 내년 전면 무효화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원자력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걸까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역사를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후복구가 한창이던 지난 1956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력복구 전문가인 워커리 시슬러 박사를 만납니다. 이때 시슬러 박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원자력을 소개합니다. 우라늄 1g으로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력난이 심각했던 우리나라는 같은 해 2월 미국과 처음으로 원자력 협정을 맺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58년과 1965년 두 차례에 걸친 협정 개정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미국에서 들여옵니다. 트리가 마크2라는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를 통해 교육받은 우리 측 전문가가 3,000명에 달합니다. 협정이 맺어지고 16년 뒤 원전 기술이 급성장한 한국은 미국과 상업용 원전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이 바로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의 모태입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이 협정을 일부 수정하는데 이때 농축 우라늄의 수입 조건이 변경됩니다. 핵연료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는 있어도 미국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자체적인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협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